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힘없이 잘 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막힘없이 잘 통하고 소통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소통의 리더십으로 천안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도희 의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정도희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어요. 많은 시민들이 네. 힘들어하시고 또 태풍까지 또 오다 보니까 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의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라 그런가 해가 네. 다를수록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저는 뭐 다행히 건강한 음식도 먹고 시원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올여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천안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네, 네. 뭐 큰 수해가 없이 잘 지나가서 네, 태풍도 좀 피해갔고요. 네. 네, 장마도 그렇게 큰 비가 안 오고 오히려 우리 농민들한테는 단비 정도 인식이 돼서 큰 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이어서 저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장님 제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근데 밥 잘 사주는 남자로 인기가 많던데 네. 그 인기 비결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지금 직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밥 잘 사주는 젊은 오빠라는 그런 애칭을 받았는데 네.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밥도 좀 사주고 시간도 내서 좀 만나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연초인가요? 한번 백브라운 미팅이라고 각 부서별로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차도 마셔가며 허심탄회한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젊은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딱딱한 자리보다는 네. 부드럽게 그런 자리에서 본인 의사표현도 참 잘하고 할 텐데 이렇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잘 저한테 얘기도 잘 못하고 이렇게 못 붙이고 이렇게 감히 하는데 그런 대화의 장을 열어보면은 의회 발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해서 우리 이제 가급적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의회 발전들 또는 의원들 보좌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요즘 또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도 좀 잘 챙기고 계시는데 요즘 의장님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몸도 지치고 피곤한 적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좀 가급적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저녁 일과 끝나면 주변에 산책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산책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최근에 개장된 노태공원이 있거든요. 네. 아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 같아요. 저도 네. 저녁 일과 끝나면 가끔 노태산에 올라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천안시 이렇게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서북 쪽에 조금 공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노태산이 또 이렇게 공원이 개장돼서 네.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운동 좀 많이 하시라고 격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내 중심부에 이렇게 노태공원이 잘 개장이 됐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시설 돼 있고요. 오전에 젊은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한데 우리 시민들 노태공원도 많이 찾아주시고 주변에 있는 공원에 많이 오셔서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 천안을 좀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대의회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의장에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다행히도 천안시의 의원님들이 의장을 잘 따라주고 우리 천안 시민만 바라보고 한다는 그 똑같은 일념 하나로
그동안에 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잘 한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 1년 전 초심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예. 한번 다시 곰곰이 뒤집어보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이 그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네. 의장님께서 평소에 어떤 소신 그리고 의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어떤 방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과 차별성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의장에 취임하고 최초로 천안시의회 최초로 시도해 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 1월에 의정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를 했습니다. 예.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각 분야의 1년 동안 우리 천안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 계획을 보고회를 가졌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백프라운 미팅도 예. 운영을 했었고요. 또 의회 업무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네. 일이 능률을 좀 올리고자 그런 역할도 해봤고요. 지난 5월에는 또 시민들과의 대토론회 화음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과감없는 그런 의견을 좀 듣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봤고요. 또 7월에 홍보대사 오대환 배우를 우리 천안시의회 홍보대사로 의촉을 해서 의회를 널리 홍보하고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잘 풀어나가겠다는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해 오시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의원 모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이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뭐 K컬처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모임도 있었고요. 또 외국의 피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안시에 도입을 해서 관광형 체류 산업으로다가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는 연구 모임도 있었고요. 하여간 이번에 각계 각층에 있는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의회에 들어오셔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시고 또 연구 모임도 하고 하셔서 의장으로서 뒤에서 이런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모임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이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그 공부 역할을 좀 하셨을까요? 네, 의원님들 공부들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럴 때 보면은 밖에 저도 업무 끝나고 밤늦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밤늦게까지 의원님들 각자의 방에서 불을 켜놓고 이렇게 공부들 하셔서 가끔 제가 커피도 사들고 들어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한 연구하고 노력하는 우리 천안시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의회 연구 모임은 몇 개나 좀 활동하고 있나요? 작년에 연구 모임을 저희가 3개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대폭 늘려서 6개의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각자 개개인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선 의원님보다 초선 의원님들이 어떤 열정 이런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 다선 의원으로서 초선 의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 혹시 초선이니까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할 때 이럴 때 선배 의원으로서 조언도 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천안시의회를 잘 이끌어 언젠간 또 그 초선 의원님들이 천안시의회를 이끌어야 갈 것 그럼요.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단단한 의회가 되고 있구나, 네. 실력 있는 의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의회가 실력이 높아지면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집행부의 견제 감시 이 기능에 있어서도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 천안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뭐 과감없이 천안 집행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서 견제를 해주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협조해주는 그런 건장한 긴장 관계를 집행부와 천안시의회가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네. 의회 본연의 역할을 네.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의미이시고 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네, 네. 실력 있는 의회를 네, 만들겠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후반기 1년 차는 네,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후반기 1년 제가 의장 역할로서 1년간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물론 우리 27분의 의원님들이 잘 하고는 계시지만은 앞으로 남은 1년은 좀 더 공부하는 의회, 네.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고요. 지난 1년간에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고 또 잘한 부분은 계속 이어서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의회를 이끌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성안 종축장 이전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춰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우리 천안 시민의 50년, 100년 먹거리를 장만하는 거죠. 성안 네. 종축장 문제가 2028년까지 한평으로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여곡절 끝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은 돼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앞으로 천안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중소기업 20개, 30개 오는 것보다는 대기업 하나가 와야지만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천안 도시공사가 10월달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 이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종축장 인근의 뉴타운, 네. 배후 신도시를 마련하는 역할인데 그것도 빨리 좀 되게끔 천안시의회에서도 행정이 하는 역할을 과감하게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종축장이 이전에 단순한 이전이 아니고 종축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네.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잘 발전했을 경우에 우리 천안시에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128만 평의 광대한 부지거든요. 예. 그쪽에 대기업이 들어서면은 주변에 그 대기업에 딸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테고 또 새로운 또 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지금 2032년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성안 북부 인구가 한 14만 명을 잡고 네. 있거든요. 지금 3만 명에 불과한 성안 인구를 13만 명과 14만 명까지 그렇게 끌어올릴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아마 새로운 신도시가 소규모 미니 신도시가 하나 탄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천안의 개발의 축이 이제 북쪽으로 이전하면서 네. 도시가 하나의 네, 큰 맞습니다. 틀에서 균형감을 갖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그 천안시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그 네. 축구센터 네. 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네. 있어요. 처음에 진행 과정에서 약간 논란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네. 진행 상황에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국가 축구대표 선수 트레이닝 센터가 아마 입장으로 이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천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들어오고 또 축구박물관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 천안시가 전국에서 축구의 메카로 재탄생되는 그런 네.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주기에 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도 좀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네. 있고 하니까 네. 의회 차원에서 손발이 잘 맞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축구 중심 도시 우리 천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전체적인 우리 천안시 그림을 보면 우리 교통 문제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GTX C 노선이 네.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돼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기대만큼 저희가 좀 네.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천안 시민의 뜻을 하나를 모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GTX 신호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죠. 이 철도가 천안까지 연장이 된다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천안까지 연장이 된다면 우리 천안 시민으로서는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도권에 접근하기 가까운 접근성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천안시가 수도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의회에서도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천안까지 연장을 촉구하는 그런 권해민도 채택하고 널리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 안은 지금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수원까지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를 천안까지 연장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자치단체들 우산이나 평택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또 아산이라든지 이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00억을 요구를 했고요. 우리 우산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5, 600억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00억을 지불하더라도 조기에 연장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우산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일단 수원까지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산이나 평택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차가 자치단체별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국토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천안시 의회로서는 앞으로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 중앙정부에 천안시까지 GTX 신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소통은 막힘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표현도 하긴 했는데 평소 우리 의장께서는 소통을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나요? 네, 소통 중요하죠. 저는 평상시에 우리 천안시 단체들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주선을 해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화음이라는 시민대 토론회를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저도 사실 화음 시민 대토론회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인지 우선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실은 작년에도 화음을 개최하려고 했거든요. 의장에 취임하면서 아마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번 해보자 하는 평소에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화음을 개최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 11월 이태원 참사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못했던 행사를 올해 5월 달에 한번 시민대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화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냐면 지금 저희가 대의민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7명들에게 시의원들한테 권한을 우리 시민들이 위임을 해서 천안시 의회를 잘 이끌어보라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아테네 광장정치 같은 형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욕심이고 또 광장 민주정치를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처음 개최하게 됐는데 반응도 좋았고요. 또 시민들의 질문 수준도 저희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야,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27분의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질의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 또 화음 같은 대토론회 이런 거를 내년에도 이어서 꾸준히 또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발전하고 싶은 모습도 있고 좀 변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의장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좀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 아니면 뭐 개선하고 싶은 부분 그런 거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러신가요? 보니까. 많이 있는데 가장 급한 게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소한 일도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곧바로 또 후회로 돌아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걸 좀 고쳐보려고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 가지 비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공개 한번 해주시죠. 잠시 멈춤이라는 그런 겁니다. 호흡을 잠시 멈추고 한 10번만 차분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좀 세다 보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제정신으로 또 돌아와서 네. 일에 능률도 오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멈춤 이런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멈춤. 역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부분이 네,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아마 지금 멈춤을 네. 더 잘하시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선이시잖아요. 네, 네. 사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고지를 4번을 넘어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사선의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선의 비결하고 제 정치 신념과도 같은 게 이제 사선의 비결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약속.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를 여태까지 사선으로 만들어준 것도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가 저는 자평을 네.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공약을 거진 100% 이행률을 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낸 공약에 대해서는 네. 다음 선거까지 100%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공약을 낼 경우에도 합리적인 공약을 내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4년 동안 부지런히 주민들과의 약속한 공약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집행부회분을 두드리고 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공약 이행률이 100%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선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주민과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 되자는 거는 사선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네. 제 정치 신념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로 약속이라는 부분은 나 스스로에 대한 약속, 모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신뢰가 또 쌓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신뢰를 통해서 사선의 먼 길을 이렇게 오셨고 또 현재 의장까지 하고 계시니까 시민들께 하신 약속 네네.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의장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 1호가 무엇일까요? 보물 1호란 무엇보다도 저는 제 딸들을 그러시군요. 보물 1호로 정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딸만 넷을 뒀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네. 키울 때는 좀 힘들었는데 네. 다 크고 나니까 저희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고로 보물 2호도 좀 말씀드릴까요? 예, 이 기회 한번 공개 한번 해주시죠. 네, 보물 2호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비밀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저는 아들이 하나여서 네. 딸이 많은 집안의 분위기가 어떨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화기애애하고요. 네. 딸들이 아무래도 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격성 네. 이런 것들 부침성도 있고 또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넷을 쭉 이렇게 낳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쭉 사랑이 내려가는 것도 저 나름대로 느껴가고 이렇게 한데 네 딸 넷 엄마 저 이렇게 6이 모이면 아주 화목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의장님 저랑 대화를 좀 많은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네. 따님 말씀하실 때가 네. 얼굴 표정이 제일 환하게 밝으셔서 네, 제 보물 얘기하는데 부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부럽다는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가장 가슴이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약속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였는데 또 하나는 소통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저에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거 더 기억해 주시고 약속과 소통 잘 이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